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행당제일학원 고등부 실장을 맡고 있는 차수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1부를 통해서요, 어머님들께 이제 변화되는 고교 학점제 내에서의 이제 포인트들 간략하게 또 설명드릴 거고요. 이제 내신과 대입, 그리고 또 우리 생기부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월 26일이면 우리 고1 학생들이요,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쵸? 물론 범위는 이제 중3 범위로 이제 시험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쵸? 단 좋은 성적을 받으면 당연히 좋아요. 다만 이게 앞으로 우리 아이의 대입에 영향을 미치는 성적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좀 이미지요. 그러니까 시험을 딱 이제 선생님들이 감독을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게 하나의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요, 주변 고등학교들의 동아리 현황이에요. 성동고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반, 또 수학탐구 토론반, 건축반 보시면 일단 남고기 때문에 성동고는 아무래도 또 이공계로 진학하는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실제로 이공계 관련 이제 동아리들이 많고요. 해당 동아리들이 또 선생님들께서 생활기록부 작성을 잘 해주세요. 자, 도선고 보시면 성수고도 그렇고요. 소프트웨어 있고요. 과학 심화 있고요. 여기도 과학 수학 원리, 과학 탐구 실험, 이런 프리메드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연 이제 이과계열 활동들이 많은 학교들이다 보니까 동아리도 실제로 현재 이공계 진학 친구들을 위한 동아리들이 많이 갖춰져 있어요. 그렇다고 문과 쪽 동아리들이 약한 건 아닙니다. 네. 자, 무학여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밸런스 있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주변 학교에 비해 동아리 내에서의 이 선후배 관계 이런 교류도 되게 많은 편이고요. 자, 금호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제 상대성이죠. 상대적으로는 아무래도 문과 쪽 활동들이 많은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아리도 실제로 경영학이라든지 역사 미디어 비평반 이런 동아리들이 주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변화되는 우리 내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요 포인트들이죠. 일단은 가장 큰 변화입니다. 5등급제로의 변화. 그리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병기라고 하죠. 같이 이제 성적표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평가 방식의 변화가 일단 가장 좀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논서 수령 평가가 이제 강화될 겁니다. 그렇죠? 물론 시험 자체에서의 논서 수령이 비중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이전 시기부터 수행 평가를 통해서 논서 수령을 시킨다던가 이런 다양한 또 방법을 통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주변 학교들에서.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학기제가 도입이 되죠. 쉽게 말하면 저희 대학 때를 떠올리시면 돼요. 대학 때. 네, 그래서 현 고2 과정과 좀 차이가 생길 겁니다. 자, 보시면요, 어머니들 9등급제가 지금 현 고2까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등급은 원래 4%였고요. 2등급은 11%였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만나게 될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10%죠. 즉, 현 1등급은 기존의 1, 2등급을 포함하고 있는 등급이죠. 그쵸? 반면에 2등급은 34%까지입니다. 그 말은 기존의 3, 4등급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내신 5등급제 쳐보시면요. 유튜브나 어디 기사에 계속 나오는 말은 그럼 변별력 얘기예요. 그럼 약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언급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제가 실제 수치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내신 관리를 막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1.00 등급을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하겠죠. 당연히 모든 과목이 10% 안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총 3학년 1학기까지요 10번의 시험을 치르고요. 평균적으로 과목 수는 한 시험당 5과목에서 6과목이에요. 등급이 표기되는 게. 그럼 50에서 60개 과목을요 10%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말로는 쉬울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요 되게 어려워요, 사실. 그러면은 이 상황마저도 사실은 변별력이 약화됐다고 말할 수 있나?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1.00 등급을 맞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서울 최상위 대학에 이제 진학을 목표로 하겠죠.
큰 변화라고 해봤자 우리 아이들이 받는 숫자의 표기가 바뀔 뿐인 거죠. 물론 1.00 등급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이 5등급제 하에서의 무게감은 좀 떨어지죠. 원래는 4% 아니 1.0이었죠. 근데 지금은 10%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그런 부분은 대학들에서 비교과라든지 또는 면접을 확대한다든지 수능 최저 등급을 신설한다거나 또는 그 컷을 올린다든지 다 변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보실게요. 우리 친구들이 1학년 때 이 주변 학교들이죠. 평균 학생 수가요. 적으면 130명이고요. 많으면 170명이에요. 요즘.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50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10%는 15명이에요. 1학년 때는. 근데 2학년, 3학년 가면 우리 친구들이 뭐 합니까? 과목 선택해야 되죠.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이런 거 골라야 되고요. 뭐 세계사, 세계지리, 뭐 정치, 법 이런 거 골라야 해요. 그러면 그 선택 과목에 따라 평균 인원수를 보면 대부분 50명이에요. 많은 과목이 60에서 70명이 나오고요. 적으면요 20명대에서 30명이에요. 거기서 10%라 그러면은 3명이죠. 5명이고요. 그쵸? 그러니까 충분히 이 2, 3학년 때 선택 과목의 그 학생 수만 봐도요 변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내신 자체가요. 네, 그럼 현 고2까지는요 사회탐구 과목이 9과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학탐구 과목은 8과목이었어요. 근데 우리 고1 친구들이 만나게 될 과목 수를 보면요 사회탐구는 13과목이고요 과학탐구는 12과목이에요. 과목 수가 어떻게 됐죠? 늘었죠. 즉 우리 아이들이 고교 학점제 안에서 선택해야 되는 과목 수는 늘었어요. 그럼 과목이 실제로 뭐 신설되고 추가된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한번 보니까 과목명이 좀 바뀌고요. 일부 과목들은 한 과목이 두 과목으로 나눠졌고요. 또는 한 과목 안에 있던 일부 내용들을 아예 밖으로 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만들어낸 과목도 있어요. 즉 그냥 세분화된 거예요. 세분화시키고 너네 이렇게 폭을 넓혀놨으니 잘 골라봐. 이겁니다. 그쵸? 그럼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와 어떤 전공에 따라서 과목을 잘 선택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과 또 저희 쪽에서 아이들에게 얘기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계열만이라도 정해놓으면 돼요. 공학 계열인지 자연 계열인지 뭐 상경 계열인지 인문 계열인지 이런 걸 좀 정해놓으면은 선택하기는 조금 더 쉬워지죠. 방금 앞에서요 선택 과목 학생 수 말씀드렸죠. 그럼 30명 듣는 과목 수에서 내가 3명 안에 드는 게 쉽습니까? 60명 듣는 과목에서 6명 안에 드는 게 쉽습니까? 그렇죠. 후자가 훨씬 쉽죠. 눈치 게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로나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는 건 생기부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우리 아이들이 갖춰야 될 건 뭐예요? 등급이죠. 웬만하면 과목 수가 이제 학생 수가 많은 과목을 수강하는 게 유리합니다. 네. 그럼 나중에 생기부 싸움 어떻게 해요? 요즘은요 자율 전공 학부들이 학교에서 계속 인원수를 늘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열만 맞으면 된다고요. 또는 틀리더라도 그 과목에 최선을 다하면 되고요. 아니면 융합 선택 보고서라는 걸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죠. 방법은 많아요. 그러니 일단 1번 내신 등급에 유리한 걸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지금 고2 학년들까지는요 학년제예요, 언니들. 즉 물리나 화학을요 선택을 했어요. 2학년 때 저는 물리 1과 화학 1을 수강할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듣죠. 1년에 4번의 시험이 있어요. 그럼 4번의 시험에 나눠보죠, 저 두 과목을.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금 고2까지는요 물, 화, 생지 다 수강 안 하죠. 죽으라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과학 탐구 과목 3과목 선택하고 거기에 융합 선택 과목 같은 거 이제 성취도로 나오는 거를 이제 섞어서 선택을 해요. 그럼 부담이 줄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고1 친구들은요 2학년, 3학년 때요 이제 학기제입니다. 예를 들어 1학기 때는 물리랑 생명을 들어요. 그 한 학기에 끝내요. 그러면 한 과목에 대해서 시험 몇 번으로 줄어듭니까? 2번이요. 그럼 여기도 보이시겠죠? 시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많아져요. 그렇죠? 그럼 물론 이걸 바꿀 때 당연히 교육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염려는 했겠죠. 그래서 실제로 발표했어요. 그거에 맞게 양을 줄여 나갈 것이다. 근데 제가 봤거든요. 크게 안 줄었어요. 아니 페이지 수도 큰 차이가 없고요. 페이지 수라도 좀 줄여주던가요. 우리 아이들은 또 직관적으로 페이지 수에 많이 예민하거든요. 페이지도 안 줄어들었어요. 그럼 내용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럼 내용에 어떤 큰 변화가 생겼나 봤더니 날개, 교과서 날개 부분 아시죠? 탐구활동 아시죠?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학교 선생님들은 시험 내실 때 그 부분을 반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무래도 그 범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잘 준비해야겠죠, 당연히. 1학년을 마치고 이제 2학년이 되는 그 이 겨울방학 기간이죠. 1년 뒤. 요 시기에 선택 과목에 대해서 잘 준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장점은 있습니다, 다행히. 학종 관련하여 활동 영역을 더 넓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진로와 전공 적합성을 가지든 다 들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문과 친구들이 어렵죠. 문과 친구들이. 그렇죠? 그래서 문과 친구들은 눈치 게임을 더 잘해야 돼요. 2학년 2학기 때까지도 우리 아이들이 내신을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어머님들. 네, 없습니다. 자, 볼게요. 1등급을 맞아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 맞았으면 좋겠잖아요. 저희 희망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다만 10%로 한정적일 뿐인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1.xx 몇 등급까지 맞아야 인솔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9등급제 기준으로 보시면요. 그냥 좀 되게 보수적으로 잡을게요. 이제 3등급 이내로 들어가면 웬만하면 인솔을 하죠. 그렇죠? 23%예요. 현 고이는. 자, 그걸 이제 5등급제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면요. 1.5에서 6등급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즉, 2등급을 받아도 이게 섞이잖아요. 등급 계산에 있어서. 그쵸? 3등급을 받아도 1등급들과 2등급들과 섞여서 결국엔 최종적으로 이 성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5에서 6등급 이내에 들면 그래도 인서울의 가능성이 확실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50 몇 등급, 1.1등급, 1.00등급의 이 상위권 친구들은요, 당연히 교과 정리는 적극적으로 누려야죠. 왜요? 이건 우리 일반고의 특혜니까요. 일반고의 특혜예요. 여전히 교과 전형의 인원수는요, 확장되어 있어요.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졸업생 친구들 중에서도 교과 전형으로 간 친구들은 제발 좀 내신 관리 잘해서 좀 편하게 가라 이거예요. 네. 반면 내신 중상위권이나 중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종합전형 잘 노려야겠죠. 그렇죠? 거기서 차이를 만드는 게 생활기록부의 내용이니까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별화 시켜서 나랑 비슷한 성적대 애를 누르고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기부 관리가 너무 중요하겠죠. 그럼 상위권 친구들은 이걸로 예를 들면 6교과를 쓰냐? 그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섞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의 성적이나 생기부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를 몇 장 가져갈 것인지 종합을 몇 장 가져가실지를 나중에 고3 때 전략을 잘 수립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내신을 잘 준비했어요. 그럼 이제 그 변별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생활기록부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 생기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선택하고 집중해서 대학까지 연결하였는가? 그러니까 이 고교 학점제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우리 학생이, 그쵸? 기초 소양을 갖춘 우리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전공에 맞춰서 자기가 어떻게 선택했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 저희한테 필요한 거 또는 조금 보고 싶은 데이터는 우측에 있는 데이터인 거예요. 그럼 실제 서울 상위 15개 대학은 실제 비중이 어떠냐예요. 교과가 10.5%고요. 종합이 34.1%예요. 네. 그렇죠? 왜냐면 여기에는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또 종합을 노릴 거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친구들에게도 학종은 대학 진학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 10.5%가 되는 교과를 우리 일반고 학생들은 잘 노려야겠죠. 출결 당연한 거예요. 미인정 지각 결석은 없어야 돼요. 수상 관련해서는요. 이제는 따로 기입되는 안은 없어요. 그렇죠? 다만 우회가 가능해요. 우회가 가능합니다. 자, 자율활동. 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당연히 학생회 활동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치? 학급 부서 활동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좀 협업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 게 여기에요.
알겠죠. 학생의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네. 시간을 좀 많이 뺏기거든요. 네. 자,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이미 맨 앞에서도 한번 이제 쭉 보셨죠, 리스트를. 제가 그런 부서들만 넣어놓고 여기 이제 게시도 해놓을 거예요. 학생들이 볼 수 있게. 아, 너네가 가는 학교들에 이런 동아리들이 있어 라고 좀 보게끔. 그리고 상담도 하겠죠? 우리 선생님들께서. 근데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뭐 소프트웨어 동아리, 수학 심화 동아리, 과학 탐구 동아리 이런 동아리들의 인기가 어떻겠습니까? 많아요. 인기 많습니다. 왜냐면요. 아이들이 조금 더 현실적이에요. 제 고등학생 시절보다. 대학 가야 될 거니까요. 좀 깨어있는 거예요. 그럼 면접 봐야 되겠죠. 그럼 면접 준비하려면 또 면접 어떤 질문이 있는지 그 예상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면 될지 연습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단, 뭐 쓰지 않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사실은 남학생들에게 많이 해당되는데요. 꼭 한 명은 나와요. 너 동아리 뭐 쓸래? 축구부요. 무조건 나옵니다. 축구부는 무조건 나와요, 매년. 그때부터 이제 설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아놓은 동아리 표에 상위 동아리들은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쟁 치열해요. 놓치면 안 돼요. 대학 수강 신청하듯이 탕 열려요. 그 신청해야 돼요. 신청수 다 차면요, 신청하지도 못해요. 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 가서 아이들이랑 이제 남학생 학부님께서 얘기를 하실 때 축구부 얘기 나오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자, 독서 활동입니다. 자, 독서 활동. 이전처럼 예전에는 막 어떤 책을 읽었느니 쫙 나열을 시켰었어요. 예전 생기분. 지금 없죠. 단, 다 들어가 있어요. 과목 세특에도 들어가 있고요. 개인 세특에도 들어가 있고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활동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상황을 겪었냐면 2학년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3학년인데요. 이제 생기부를 보는데 갑자기 이 행동 특성 내용에요. 담임 선생님이 뭘 적어주냐면요. 이 친구는 컴공을 가고 싶은 친구예요. 근데 이렇게 적어주십니다. 공에 대한 집착이 큰 아이다. 자, 그럼 생기부 활동 관련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면서 활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네, 좀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담당 선생님께 먼저 질문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냥 생기부가 좋게 적혀야 되는 건 알겠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과목 수업 때는 최선을 안 다하고 있다가 이제 학기 말에 활동한 거를 적어주겠다 하니까 그냥 막 써가가지고 그냥 선생님 이거 저거 해온 건데 써주시면 안 돼요? 안 써주세요. 어떤 생각이 이런 활동을 해서 내가 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그 담당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먼저 선생님,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심화를 시키고 싶은데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 얘기해 주세요. 그때부터는 다 얘기해 주죠. 이런 걸 한번 해와봐. 일단 보고서 한번 써와봐, 이걸로. 그럼 주제는 되게 포괄적인데 좀 어떻게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럼 다 알려주시죠. 자, 그럼 실제 생기부 활동에 이제 사용될 수 있는 도구는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질문하는 거, 보고서 작성하고, 뭐 PPT 발표까지 하고, 자, 그 외에 보시면 뭐 논문 검색해서 막 한다거나,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도 가능해요. 현업자 인터뷰 또는 교수님 인터뷰, 이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과거에도 저희 쪽에서 이미 경험을 했어요. 몇 번 시켜봤어요. 예를 들어 뭐 자연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인데요. 그 주변 이제 서울 주변 대학의 교수님들께, 그 관련 학과 교수님들께 메일을 다 쏘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서 교수님 보면 그 메일들이 있거든요. 다 쏘는 거예요. 한 15분한테 쐈나? 거기서 이제 답장이 오면은 화상 인터뷰 일정을 잡고 해가지고 자신의 전공의 이제 진로에 맞춰서 막 질문을 해 나가는 거를 진행을 하면 돼요. 모교 생활을 하고 내신을 챙기는 이 와중에 혼자 다 해나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겁니다. 저희 제일이 생기부에 대한 클리닉을 해드리겠다 해서 재생크림이라 이름을 붙여봤어요. 네. 좋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하면은 또 이제 학생들은 막 비웃어요. 늙었어. 이전에는 지금 고이 졸업생들까지는요, 저희가 요청권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다 도움을 줬어요. 앞서 나왔던 모든 도구들을 활용해서. 근데 이제는 현 고1 학생들은 무조건 그냥 할 겁니다. 요청권이 아니라요, 내신은 내신대로 관리를 시키면서 이 부분, 생활기록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아예 저희가 같이 시킬 거예요. 이제 보시면 교과목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성적적인 부분에, 즉 내신 성적에 많이 치중되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한 고3쯤 가시면 뭐 고2 중간 부분이나 고3쯤에 저 강남 쪽 가셔서 막 대치 이런 데 가셔서 많이 또 컨설팅 비싼 돈 주고 받으세요. 근데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다 존재를 해요. 이 주변 학교에 대한 건 사실 크게 인지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장점을 아예 짬뽕하는 겁니다. 하나로 묶어버릴 거예요. 그럼 저희 제이라고는 이 부분을 할 수 있냐? 이미 사실 2017년부터 해왔어요. 해왔는데 요청권에 대해서요. 근데 그거를 본격화, 모든 학생에게 적용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과목 선생님들 과목별로 다 계세요. 과목별로 다 계십니다. 나중에 선택 과목에 맞게 선택 과목에도 다 계세요. 사회탐구 막 13과목이잖아. 다 합니다, 저희.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과목 전문 선생님들의 학습 내용과 뭐 동아리, 세특 이런 거에 나중에 면접 때 무너지지 않게끔 그런 활동들을 제안을 계속 할 겁니다. 자신들의 전문성에 맞춰서. 자,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또 이렇게 뭐 저나 또는 저희 한 분 더 계십니다. 부원장님 해서 이제 저희가 생기부 활동에 대한 이제 관리를 수시로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상시 질문 답변 체제를 사용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탈피했다라는 거죠. 저희도 문자나 카톡 활용해야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저희가 텍스트로 보내줘요, 아이에게. 그럼 아이가 보겠죠. 이런 내용을 주고받았구나,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내가 활동을 해야 되는구나, 정리할 수 있게끔,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러고 나중에 이렇게 분석 보고서를 저희가 얘기하면서 나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을 해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어떤 과에 좀 지원을 하는 게 좀 좋겠구나, 또는 너가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빈약하니까 3학년 1학기 때는 이런 부분을 조금 채워볼까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시험대로 가시면요, 이렇게 토요일이 추가가 되었죠. 근데 주말에는 저희가 수업 시작을 12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은 12시부터 5시까지가 이제 정규 수업 시간이에요. 보시면 사회랑 한국사가 이제 추가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우측에는요, 저 토요일 이제 심화 수업 5시부터 10시까지의 심화 수업이 또 추가가 있어요. 일요일에는 12시부터 10시까지의 추가 수업들이 있어요. 심화 수업들. 여기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한국사 주차별로 막 과목들이 편성이 돼요. 선생님들이 우리 무조건 이 수업 더 해야 돼요. 막 이제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첫 주차부터 쭉 10시까지 하는 건 아니에요. 주차별로 시간대가 확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고1 과정은요,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아이들에게 이게 힘들지 않다라고 얘기는 안 해요. 힘들어. 그러니까 좀 잘 견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견뎌보자. 이 학생들은 현재도 재원생 학부모님은 아실 겁니다. 담임 선생님들이 한 분이 계세요. 한 분이 계시고요. 보통은 그 자신의 과목 선생님, 담당 과목 선생님 중 한 분이세요. 보통은.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제가 맡기도 하고요. 또는 저희 또 사회과 팀장생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저랑 같이 나눠서 맡아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어머님들과 이제 학원 생활하면서 많은 부분을 이제 상담하고 얘기 나눠서 공유를 막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맡은 내용은 다 설명드렸고요. 이제 성동, 도선, 금호, 무학, 선수 이 학교들에 대해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과목별 선생님들께서 아마 이제 말씀을 또 해주실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